이부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꿈꾸는 평안한 마무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쉼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통스러운 임종 과정에 대한 두려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하는 걱정, 혼자 쓸쓸하게 죽는 것에 대한 불안.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밤마다 이런 생각하느라 잠 못 잤는데.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우리 어머니도 똑같은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도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용기 내어 마음을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두려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가 바라는 죽음, 우리가 꿈꾸는 평안한 마무리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은 죽음이라는 말. 좋은 죽음이라는 표현이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좋을 수 있을까? 죽음은 무조건 슬프고 두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20년간 많은 분들의 임종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죽음에도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게 돌아가시지만 어떤 분들은 놀랍도록 평안하고 존엄하게 마지막을 맞이하십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요즘 웰다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사는 것만큼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병원에서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좋은 죽음이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충분히 준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 2021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한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큰 규모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200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꼽은 것, 91.3%가 중요하다고 답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통증과 고통이 없는 평안한 임종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죽음이니까 가장 바라는 것은 그 반대, 즉 고통 없는 평안한 죽음이겠죠. 숨을 헐떡이지 않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지 않고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조용히 눈을 감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중요하다고 답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88.7%가 꼽은 것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가족의 부담을 더 걱정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한국 부모님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랜 투병으로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 병원비와 간병비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을 주지 않고 조용히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바라는 두 번째 소망입니다. 세 번째는 85.2%가 꼽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임종이었습니다. 혼자 쓸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네 번째는 79.6%가 선택한 심리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갑자기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하고 싶은 말들을 나누고 그렇게 준비된 상태로 맞이하는 죽음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77.4%가 중요하다고 답한 존엄성을 유지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기저귀를 차고 침대에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다운 모습을 유지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맞아, 나도 그렇게 가고 싶어. 이게 바로 내가 바라는 거야.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소망.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서양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한국 노인들만의 특징이 보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노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그분들은 자율성, 자기 결정권, 독립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가, 내 의지가 존중받는가, 끝까지 내 일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꼽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노인들은 그것보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문화이고 우리의 정서이고 우리의 사랑 표현 방식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자신의 행복이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도 자식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국의 부모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고 가고 싶다는 그 마음, 그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하시는 깊은 사랑입니다. 평안한 마무리의 실제 모습. 그렇다면 이런 좋은 죽음은 실제로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만난 분들 중에는 정말로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죽음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나도 언젠가는 갈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부터 조금씩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연명 의료 의향서도 쓰시고 유언장도 작성하시고 자녀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둘째, 관계를 정리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미안했던 사람에게는 사과하시고 고마웠던 사람에게는 감사를 표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갈등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셨습니다. 셋째, 현재를 소중히 여기신 분들이었습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살되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동시에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넷째, 영적 심리적 평안을 찾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신앙을 통해 위로를 받으셨고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명상이나 철학적 사색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내 인생이 나쁘지 않았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 도달하셨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신 분들은 설령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가족들이 어머니가 원하시던 대로 해드렸어요. 아버지는 준비가 되어 계셨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픔 속에서도 위안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 가족들이 이것도 못 여쭤봤는데 저것도 못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뜻이 뭐였을까 하며 오랫동안 괴로워하십니다. 준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호스피스, 평안한 마지막을 위한 선택. 혹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더 이상 완치가 어려운 말기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돌봄 서비스입니다. 목표가 치료가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남은 시간을 최대한 고통 없이 존엄하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국립암센터의 2023년 통계를 보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이용한 환자와 가족의 만족도가 평균 8.7점이었습니다. 10점 만점에 8.7점입니다. 그리고 85% 이상이 환자가 존엄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제가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말기 암 환자셨던 어떤 할아버지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신 후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제야 편안해졌다. 그 병동에서는 통증 관리를 철저히 해드립니다. 환자분이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의료진이 24시간 케어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편안하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병실처럼 면회 시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밤에도 함께 있을 수 있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 할아버지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석양을 보며 마지막 몇 주를 보내셨답니다. 손주들이 와서 옛날 이야기도 해드리고 좋아하시던 음악도 들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웃기도 하셨답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고통 없이 편안하셨어요. 우리도 충분히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들을 말 다 들었어요.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호스피스의 힘입니다. 죽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죽음의 질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외로운 죽음이 아니라 평안하고 따뜻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좋은 죽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 건 운이 좋은 사람들만 가능한 거 아닐까? 나는 그렇게 못 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좋은 죽음은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우리가 완벽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나 급성 질환으로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가족들과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 어떤 의료적 선택을 할 것인가,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준비하면 통제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가족들과 이야기를 다 나눴어. 미리 준비를 해뒀어.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 죽음이 닥쳐왔을 때도 덜 두렵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훨씬 더 평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죽음을 위한 준비는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 여유가 있을 때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70대에 준비하면 늦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시기입니다. 80대에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90세에도 100세에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결코 우울하거나 불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 풍요롭게,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진지하게,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해집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미뤄왔던 일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삶이 더 활기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족들과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마무리 우리가 꿈꾸는 마지막.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통증 없이 평안하게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준비된 마음으로 존엄성을 유지하며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삶이 완벽하지 않듯이 죽음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선택하고 노력하면 분명히 더 나은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유언장은 어떻게 쓰는지, 이런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평안하기를, 여러분이 나는 좋은 삶을 살았고 좋은 마무리를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